여러분, 저희 시청자들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큰 관심, 이제 그것은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다. 인수위원회의 첫 번째 제1호 미션이다. 이러고 있는 것이 바로 청와대 이전입니다. 말에 좀 어폐가 있습니다. 청와대 해체, 대통령실 신설 이런 겁니다. 대통령실 이전. 오늘 아침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더군요.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다. 제로. 없다.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을 뿐이지 되돌아갈 일은 제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뒤에 있는 청와대로 다시 들어갈 일은 추호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재확인했는데, 저기에는 아마 윤석열 당선인의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도 뭐 일반 회사원이나 똑같죠. 일터가 있고 쉼터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일하는 곳은 집무실, 쉬고 잠자는 곳은 관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무실과 관저가 이제 한 곳에 있었던 것이 청와대라면, 청와대에서 나오는 순간 집무실과 관저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무실, 이제 이곳은 그동안 처음에 얘기를 했던 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 광화문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울 정부청사, 정부 서울청사. 지금 우리나라 행정부의 청사는 이 광화문에도 있고요, 과천에도 있고 세종시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서울청사, 한때는 고층 빌딩으로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을 했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거기 9층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하고 뭐 위아래로 한두 개 층을 이제 뭐 비서실도 쓰고 또 경호실로도 쓰고 뭐 이런 얘기가 쭉 거의 뭐 확정된 것처럼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호 전문가들이 난색을 표시한 겁니다. 정부 종합청사 9층을 수평으로 바라보거나 내려보거나 살짝 윗보는 쪽에 그 주변 빌딩들은 다 폐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 쪽을 향해서 그 어떤 테러 분자가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이게 곡사포가 아니라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그곳은, 빌딩들은 다 폐쇄를 해야 된다.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집무실은 뭐 그런 이제 경호상의 난관이 있었다 하고 있었는데, 그러자 갑자기 새로운 대안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입니다. 저희 제 지금 앞에 저쪽에 전현석 대표가 앉아 계신데요. 저분이 국방부에 아주 전문 기자 출입을 하셨던 분이어서 국방부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국방부에는 신청사가 있고 구청사가 있는데요, 공간이 아주 꽤 된답니다. 그래서 공간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국방부에 충분히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뭐 경호실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실제로 국방부 청사에 오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언론들이 이제 취재한 방식에 따라서 얘기가 갖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국방부가 5월 초까지 청사 비우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또 국방부에 있는 그 국방부 내부 분위기는 그렇지 않답니다. 왜 하필이면 국방부야? 뭐 이렇게 난감해하는 분위기, 찜찜해하는 분위기. 대통령 당선인 미래 권력에 대놓고 반발하지는 못하지만은 내부에서 뭐 335 모여가지고 팔짱 끼고, 지금 북한에서 쐈다가 뭐 실패했다는 ICBM이 지금 관심이 아니라 국방부가, 아니 청와대가 일로 들어온다는데, 대통령실이 일로 들어온다는데 우리 지금 보따리 싸는 거야? 뭐 이런 얘기로 술렁술렁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광화문 앞에 있는 정부 청사에는 없는 헬리콥터 이착륙장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어느 장소를 이동할 때 헬리콥터로 이동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자동차로 이동하면은 뭐 경호 문제도 있고 또 교통 통제도 해야 되고 또 시민들한테 불편도 끼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헬기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여기 서울 정부청사에는 헬기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는 있습니다. 제일 처음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정부 서울청사에는 영빈관이 없습니다. 외국의 국가 원수급 또 중요 VIP가 왔을 때 이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곳이 영빈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용산에 있는 국방부에는요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영빈관으로 개조하면 된답니다. 거기가 꽤 넓은 모양이죠. 네, 우리 전현석 대표가 꽤 넓답니다. 그래서 영빈관으로 개조를 해서 쓰면 된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은 상황에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국방부 청사에는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지하 벙커가. 청와대에는요 공식 명칭이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입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 이게 지하 벙커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 국가의 최고 수뇌부, 군 관련, 대통령, 뭐 안보실장, 국방장관, 국정원장, 뭐 이런 관련 이 최고 핵심 합참의장, 뭐 다른 또 참모총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곳은 어떤 공격에도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핵 공격을 비롯해서 어떤 미사일이 와도 안전할 수 있는 곳이어야 우리나라가 만약의 경우 전쟁 상황에 돌입을 해도 그 상황실은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에는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서울청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광화문에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했을 때도 대통령 집무실은 정부청사 9층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하 벙커는 청와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용을 하자, 이제 이랬던 겁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려면 또 그 복잡하겠죠. 그래서 국방부 청사, 지금 용산에 있는 그쪽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일거에 다 해결이 된다. 이제 그랬던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그 국방부는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국방부도 있고 합참도 있습니다. 그 육군 참모본부도 거기 있나요? 거기는 없답니다. 계룡돼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국방부하고 합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공간이 여유가 다소 있으니 국방부 그대로 있어도 괜찮고 합참도 있어도 돼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야, 이사를 가야지. 그래서 국방부는 과천에 있는 청사로 가고 그다음에 합참은 서울 관악구에 수도방위 사령부가 있습니다. 수방사로 가는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윤석열 당선인 그의 입장은 뭐냐, 어디로 갈지 그 장소는 이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으나 청와대에서 나오는 건 확실하다. 그건 100%다. 김은혜 대변인이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가능성 제로다 했던 것처럼 청와대는 이제 정말 안 들어간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튼 이 경호 문제가 말이죠, 그 앞선 정권들도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그래놓고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 경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그런 건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그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경호 문제 어떻게 하지? 그게 아마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 용산 국방부 청사 근처에는 뭐 대개 군 관련 시설들이 밀집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역시 국민들이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청와대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 말만 바꾼 거지.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청와대로부터 탈피하겠다고 그래놓고 용산에 있는 뭐 구중 심처로 또 들어가 버리면 그거나 다를 게 뭐가 있니? 이런 일부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청와대 이전 TF 태스크포스 팀장인 윤한홍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산 가족공원이 조성이 완료가 되면 대통령 집무실이 공원 안에 자리를 잡는 것과 같아서 시민과 국민들이 더 친근하게 가깝게 대통령 집무실과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아무튼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 집무실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관저, 잠은 어디서 자냐 이 문제입니다. 퇴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광화문 시대에 광화문에 집무실을 두었을 때는 삼청동에 있는 총리공관 거기를 대통령 집무실로 쓰면 된다. 그 총리 공관은 또 뭐 다른 곳에 이제 마련하면 된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계속됐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삼청동 세트, 광화문과 삼청동이 세트 이렇게 돼 있었는데 국방부 청사 아이디어가 쫙 수면으로 더 가능성이 훨씬 높은 쪽으로 이렇게 떠오르자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있으면 삼청동까지 올 필요가 없이 한남동에 그 충분한 시설이 있으니까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 쪽에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남동에는요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의 관저가 공관이 거의 밀집되어 있습니다. 외교장관 공간도 거기 있죠. 국방장관 공간도 거기 있죠. 그다음에 뭐 합참의장, 그다음에 삼군 총장들 공간도 거기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 공간 정말 넓고 좋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장 공간도 거기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외교부 장관은요, 이제 뭐 외국에서 온 손님이 이제 외교부 장관이 만찬 행사를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터도 넓게 잡고 아주 건물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1순위가 아마 외교부 장관 공간인 것 같습니다. 국방부 장관 공간 뭐 이렇게 이제 그 군 순회급들의 공간, 특히 육참총장, 해참총장, 공군참모총장 그 이 공간은 서로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울타리만 허물어내면은 그 지역을 그 일대를 대통령 관저로 좀 폭넓게 쓸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남동에는 그 한남동 그 장소를 중심으로 봤을 때 주변에 고층 빌딩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과 달리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옮기면 경호 문제도 상당 부분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삼청동 세트 이거는 이제 점점점 가능성이 좀 낮은 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용산 한남동 세트 이게 지금 이제 꽤 가능성 높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이 한남동에도 좀 문제가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한남동과 국방부 이 사이를 오가려면 한 3km쯤 되거든요. 거리로. 여기를 이제 대통령이 이 거리를 헬기로 뭐 출퇴근을 할 수는 없고 이제 자동차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요.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자동차로 출근하면은 교통신호등 통제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하고 똑같이 빨간불에 다 멈춰서서 출근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부 교통을 통제해야 되겠죠.
그거는 대통령이 꼭 뭐 엄청난 권위를 가져서라기보다는 차가 멈추면 경호상 문제가 많다 이렇게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요 뭐 외국 원수가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는 이유는 경호와 안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출퇴근도 경호상의 이유로서라도 멈추면 안 되고 교통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민들께 불편을 끼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폭발물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해 전파를 발사합니다. 대통령이 어디 가든지 일정 정도 범위 내에는 방해 전파를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파를 어떻게 쏴가지고 이제 폭발물 이 테러를 못하게 이제 그런 원천적 차단 조치를 취하는데 이렇게 하면 휴대폰이 먹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자동차로 이동을 하면 이동하는 그 구역에 휴대폰이 먹통이 되고 그건 역시 이제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남동에는 대피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한 이후에 가령 저녁 9시 뭐 새벽 5시 이때쯤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그때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단 대통령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대피 시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어떤 비상 상황이 터지자마자 유고 상태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군 통수권자로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한 가지 또 문제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데 처음에는 정부 서울청사 광화문과 삼청동 총리공관을 집무실과 관저로 쓰는 아이디어가 뭐 그대로 굳어지는가 싶었는데 그거가 이제 점점점 가능성이 낮아지고 경호상의 문제로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관저 이 아이디어가 크게 부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그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살고 있는 서초동에 그 주상 복합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냥 그 본인들은 그런 생각도 있대요. 일부. 우리는 그냥 서초동에 그냥 살게. 그런데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고 있는 분위기도 일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세종시에다가 집무실을 하나 더 마련한다. 뭐 이런 소식이 아침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것을 제1 집무실, 세종시에 있는 것을 제2의 집무실, 대통령실을 양쪽에다 하나씩 두겠다. 그래서 뭐 세종시에 있는 것은 그냥 두기만 하고 1년에 한두 번도 안 가보는 무늬만 집무실이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런 게 아니고요. 격주로 국무회의를 세종실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갖겠다. 이제 거기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이 대통령 당선인의 그 오랜 생각이 뭐냐? 서울은 경제 수도, 세종은 행정 수도. 이것을 내 임기 동안에 확실하게 정착시키겠다.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